오늘은 다이앤 라슨 프리먼의 언어 교수법 책, 그 서문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.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는가, 그 이면에 있는 생각들을 좀 깊이 탐구해 볼 텐데요. 여러분의 경험과도 연결해 볼 지점이 많을 겁니다. 특히 EFL 환경에 계신 분들께는 더 흥미로울 수 있겠네요. 네, 맞아요. 이 서문이 그냥 여러 교수법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. 그 가르치는 사람의 신념, 그러니까 원리랑 실제 교실에서 하는 행동, 기법 사이의 관계를 파고드는 게 핵심이거든요. 뭐가 최고다 이런 걸 찾는다기보다는 다양한 접근법의 바탕에 깔린 철학을 이해하고 이걸 내 상황에 어떻게 써먹을까? 이런 가능성을 열어보는 거죠. 그러니까 단순히 어떻게 가르칠까? 이 문제가 아니라 왜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? 이 생각과 실제 행동 사이의 그 연결, 그걸 발견하는 과정이라는 거군요.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진 않을 것 같아요. 바로 그 부분을 헤더 선생님 사례가 잘 보여줘요. 이 헤더라는 분이 학생들이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질문하기를 바랐어요. 이게 생각, 즉 원리죠. 근데 막상 자기 수업을 돌아보니까 내가 거의 모든 질문을 다 하고 있네? 이렇게 된 거죠. 행동, 즉 기법이 달랐던 거예요. 의도랑 실제 행동이 달랐던 거네요. 네, 그 간극이 있었던 거죠. 이 불일치를 딱 깨닫고 나서 내 기법을 좀 바꿔야겠다. 이게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었던 거고요. 그러니까 내가 이 활동을 왜 하지? 그 밑에 깔린 내 믿음이 뭐지? 이걸 아는 게 진짜 중요해요. 변화의 출발점이죠. 와, 흥미롭네요. 저도 가끔 제가 의도한 거랑 수업이 좀 다르게 갈 때가 있거든요. 그럼 이 책에서는 이런 생각과 행동의 일관성, 이걸 되게 중요하게 보겠군요. 그렇습니다. 교수법을 그냥 기술 몇 개 모아놓은 게 아니라 어떤 교육 철학 아래서 일관되게 딱 짜인 생각과 행동의 세트로 보는 거죠. 예를 들어서 그림 한 장 주고 대화문을 가르친다고 해봐요. 두 가지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. 하나는 교사가 먼저 쫙 읽어줘요. 그럼 학생들은 눈 감고 이렇게 듣고 따라하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추측하게 하는 거죠. 그거는 교사가 언어 모델을 딱 제공하고 학생들이 정확하게 따라하는 거,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접근법 같네요. 약간 그 청각 코드식 방법 느낌인데요. 네, 비슷하죠. 교사가 중심 역할을 하는 거예요. 근데 다른 방식은요. 학생들이 먼저 그림을 봐요. 그리고 막 자유롭게 이거 이런 내용 아닐까 추측도 해보고 자기가 아는 단어 써서 막 묘사도 해보고. 학생들이 먼저요? 네, 그렇게 한 다음에 실제 대화문을 딱 듣고 내가 생각한 거랑 뭐가 다르지? 비교하면서 스스로 의미를 막 만들어 나가게 하는 거예요. 이건 학생들이 훨씬 능동적이네요. 의미를 직접 만들고 소통하는 과정 자체를 중요하게 보는 거군요. 의사소통 중심 접근법하고 좀 연결되는 것 같고요. 정확해요. 언어 학습을 어떻게 보느냐, 그 근본적인 믿음의 차이가 이렇게 다른 교실 활동으로 나타나는 거죠. 와, 그렇군요. 특히 그 EFL 환경에서는 학습자 수준이나 목표에 따라서 어떤 접근이 더 좋을지 고민이 많이 필요하겠어요. 맞아요. 중요한 건 어느 한쪽이 무조건 더 좋다.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냥 각자 추구하는 철학이랑 목표가 다른 거다.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. 근데 있잖아요. 새로운 교수법을 딱 접했을 때 특히 내가 원래 하던 거랑 너무 다르면 좀 거부감이 들 수 있잖아요. 있죠. 책에서는 이걸 의심하기 게임, 나우팅 게임이라고 불러요. 예를 들면 그 교사가 일부러 침묵하는 게 오히려 학생 자율성을 키운다는 침묵식 교수법 같은 거요. 처음 들으면 그게 말이 돼? 싶을 수 있잖아요. 바로 그럴 때 믿어보기 게임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자는 말해요. 일단 이거 이상한데? 하는 비판적인 시각은 잠깐 내려놓고 이번 법이 도대체 뭘 추구하는 거지? 장점이 뭘까? 하고 좀 열린 마음으로 들여다보는 태도죠. 일단 한번 믿어보는 자세로요? 네. 예를 들어 모국어 쓰지 말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 어떤 교수법은 모국어 활용을 권장하기도 하거든요. 그럴 때 외국어 시간에 무슨 모국어야? 하고 바로 딱 잘라버리기보다 이걸 왜 쓰라는 거지?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걸까? 하고 그 가능성을 먼저 살펴보는 거죠. 여러분은 어떠세요?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났을 때 주로 의심 먼저 하세요? 아니면 믿음 쪽으로 먼저 가시나요? 좋은 질문인데요. 저도 좀 돌아보게 되네요. 그럼 이 책은 이렇게 다양한 교수법들을 어떤 기준으로 분석하나요? 이걸 일일이 다 경험해 볼 수도 없고. 그래서 체계적인 분석 틀을 딱 제공해요. 각 교수법마다 한 10가지 정도 질문을 던지는데요. 교수 목표가 뭐냐? 교사 역할은 뭐고 학생 역할은 뭐냐? 수업은 어떻게 흘러가냐? 실수하면 어떻게 대처하냐?
심지어 학생들 감정은 어떻게 다루냐, 뭐 이런 것까지 되게 다각도로 봐요. 단순히 기법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배경 철학까지 깊게 파악하는 거군요. 네, 그렇죠. 뭐 항목을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런 틀을 통해서 이 교수법의 진짜 모습이 뭐구나, 이걸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렇군요. 궁극적인 목표는 그래서 어떤 특정 교수법을 그냥 막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. 이런 분석 틀이랑 여러 사례들을 보면서 내 교육 철학은 뭐지? 내 신념은 뭐지? 이걸 명확하게 깨닫고 실제 현장에서 여러 기법들을 좀 비판적으로 골라 쓰고 조절하고 이런 안목을 기르는 데 있는 거죠. 네, 오늘 다이엘 라슨 프리먼의 서문을 통해서 언어교수법 그 이면에 있는 생각과 행동의 연결, 또 다양한 접근법 비교,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대하는 태도까지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. 교수법을 보는 새로운 눈을 좀 얻으셨기를 바랍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. 많은 교수법 이론이나 책에 나오는 사례들은 좀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근데 실제 교실, 특히 다양한 배경과 필요를 가진 EFL 학습자들이 모인 우리 현실은 훨씬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하거든요. 자, 책에서 제시된 이런 원리들을 여러분의 그 현실적인 교실 상황에 잘 적용시키려면 어떤 고민, 어떤 변형, 또 어떤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까요? 이론과 실제 사이의 그 다리, 그걸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놓을 수 있을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